이 세상 모든 분들을 신신우신에 모십니다. 우리 주변 다정한 이웃부터 세상을 움직이는 특별한 분까지 신신우신만의 스페셜한 만남, 수요일엔 수페셜. 네, 수요일 코너 수요일엔 수페셜.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자, 지난주에 이어 금손 작가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신신우신에 아주 복이 터졌습니다. 지난주 우리 심순아 작가님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오늘 한글날과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일 텐데요. 캘리그래피로 사랑을 전하는 한글 서예가 최루시아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라디오 방송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또 타 방송에도 자주 와보셨죠? 아니,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평화방송에 나왔습니다. 아, 정말로요? 네. 그러면 그렇게 어색하진 않으시겠네요. 어색하지는 않지만 살짝 떨리네요. 예, 맞습니다. 또 오셔서 또 이렇게 실제로 또 보여지는 또 보라로 저희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데 아마도 좀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라는 판단에 저 제작진이 또 보이는 라디오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셨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저희는 간단한 인사는 없습니다. 항상 장황한 인사가 있거든요. 자, 오셨지만 우리 장황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글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르시아입니다. 글씨를 통해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소주 좋은 땡땡 첫 번째 버전의 예. 글씨를 썼고요. 영화 스캔들 전도연과 MBC 드라마 화려한 유혹에서 나영희님 손 대역을 했습니다. 손만 나오셨습니까? 네, 손만 나왔어요. 얼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손만 나왔습니다. 좀 아쉽네요. 네. 그리고 일본,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를 다니며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에게 와. 한글 서예를 알리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와, 아니 뭐 인사말만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엄청나신데요. 아이고. 다행히 저는 그 알코올과 친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느 식당에만 가도 그 글씨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게 선생님 작품입니까? 네, 첫 번째 버전이에요. 와. 요즘에는 디자인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제 글씨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진짜 그 예뻤던 그 글씨가 좀 선명한 것 같은데 기대가 오늘 엄청 큽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이름과 세례명을 같이 쓰시는지 좀 헷갈려요. 최루시아라는 이름을 쓰시는데 네. 보통 그냥 이름이 있고 본명이 있어서 이걸 약간 부캐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게 본명이 맞으십니까? 네, 제 본명입니다. 정말로요? 네. 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반이 바뀌면 네네네. 다른 반 친구들이 제게 와서 외국인 아니잖아 하며 제 얼굴을 쳐다보기도 했고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출석부에 이름이 길게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름이 눈에 띄니까 영어 읽어보세요. 아니면 수학에 칠판 나와서 풀어보라고 하셔가지고 네네네. 제 이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럼 세례명은 어떻게 되세요? 혹시? 루시아요. 그러면 최루시아. 그렇죠. 제가 아는 친구도 네. 이름이 안 난데 걔도 세례명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옛날에 되게 유명한 가수 WS501 있거든요. 그것처럼 더블 안나 501이라고. 그냥 안 나니까. 네네. 자매님도 루시아 하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약간 외국인 이름 이렇게 비슷한 뭐 에스더라든지 아니면 요한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한국 사람 좀 쓰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진짜 집중되는 게 맞는데 선생님도 그런 집중을 많이 받으셨군요. 네. 근데 음. 다른 분들이 조금 간혹 가다가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루시아 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글 이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네요. 진짜 한글 하시니까. 네, 그렇지만은 저는 제 본명이 루시아인 걸 어떡합니까? 안 그래도 저도 네. 프랑스에 좀 3년 정도 선교를 하다 왔어요. 사실은. 근데 제 세례명이 이제 모세인데 네. 이게 프랑스 말로 하면 모이즈라고 하고 네. 근데 모세인데 약간 한글 이름처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미 모자에 세상 세자를 써가지고 세상의 엄마가 되겠다. 어머나.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이름을 쓰고 다녔죠. 우와, 네. 너무 멋진데요? 그래서 한번 잘 찾아보세요. 루시아도 아마 이렇게 한자식으로 하면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 네. 제가 꽤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언젠가부터 캘리그라피 저희
제주도에 계시는 수아님도 네. 저는 이제 수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아. 수도에 형제들이 많은데 우리 형제 중에 한 분도 캘리그래피를 자기가 뭐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약간 취미 삼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캘리그라피 그리고 한글 서예 이런 걸도 같은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캘리그라피 하면은 좀 한글 서예랑 어떻게 다르지? 그러니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글 서체 분류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흠.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 서체인 판본체와 궁체, 그다음 캘리그래피로 할 수 있는데 캘리그라피라고 하기도 하고 캘리그래피라고 하기도 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중에 네네. 사실은 캘리그라피도 나올 수도 있고요. 네네. 캘리그래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야. 그건 살짝 이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묘한 차이가 있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음. 캘리그라피는 아름답게 쓰여지는 모든 글씨체로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담은 글씨와 상업적으로 쓰여지는 모든 글씨입니다. 그걸 캘리그라피라고 네, 하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원래 저의 출발은 전통 한글 서예가라서 여러분들이 전통 서예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글씨를 찾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 오.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전통 글씨라면 제가 뭐 짧은 지식으로는 붓 이런 걸로 그리는 글씨 쓰는 글씨입니까? 네, 맞습니다. 분먹, 벼루, 화산지. 제가 좀 되게 좀 감동 있게 본 영화 중에 미인도라는 그 네. 영화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글씨도 쓰기도 하는데 네. 그런 그 필체들을 선생님도 공부하셨던 거죠? 네, 그렇죠. 와.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왜 이런 또 감동을 받냐면 저는 사실 악필 중에 악필입니다. 그러세요? 예, 제가 그 글씨를 안 교정한 이유도 있어요. 악필이 천재라. 맞습니다. 얘기를 들어가지고 글씨를 교정하면 이 똑똑함이 사라질까 좀 무서워가지고 교정 못했는데 악필 이런 사람도 교정이 가능합니까? 저는 교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네. 오. 그래서 예. 제가 서예가로 활동하면서 예.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음흠. 만족하는 글씨를 쓰도록 알려드릴 수 있는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네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글씨를 잘 써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네. 생각해보니까. 한 사람이 쓴 글씨는 음흠. 그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씨를 잘 쓰고 싶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 눈의 기준에서 와, 잘 쓴다라고 하는 그렇죠.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앞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맞네요,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담긴 삐뚤빼뚤하고 다소 어눌하게 느껴지는 그런 글씨를 네네. 자신의 모습이 담긴 그 글씨를 인정하고 사랑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또 말씀해 주시니까 악필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거보다 못 쓰면 악필, 네. 잘 쓰면 잘 쓰는 글씨 네. 이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근데 살짝 신부님께서 악필이라고 하시니까 정말 악필인지 한번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악필 중에 악필인데 한번 한번 써보시겠어요? 또 제가 또 네. 글씨 하면 또 어디 가서 웬만한 공식적인 자리 글씨를 좀 잘 안 씁니다. 워낙 악필이라. 하지만 제가 글씨를 한번 써볼 텐데요. 네. 제 이름 이모이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시면서 신부님 글씨 쓰는 거를 안 보이시죠? 아니 예. 잘 쓰시는데요. 정말로요? 네. 근데 신부님 이 글씨를 딱 보니까 신부님은 굉장히 솔직하신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예. 이자에서 이렇게 크게 쓰셔가지고 그래서 네. 한번 예. 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까요? 예, 맞아요. 예, 좀 궁금합니다. 네. 예.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모음을 길게 쓰세요. 아. 네. 그러면 이건 맞았네요. 잘 쓰셨어요. 예스. 그런데 네. 자음을 너무 크게 쓰셔가지고요. 글씨가 어려 보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자 쓰실 때 네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음과 모음을 떨어뜨려서 써주세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정중앙으로 해서 여기 공간. 야. 네. 그리고 붙였었네. 네. 체크 당했죠. 그 다음에 네네. 이자에서 예. 이
자음이 조금 가운데로 오시면 되세요. 아. 그러면은 얘가 우리 옛날에 예, 예. 공부했던 삼각형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아, 맞네요. 네네. 오. 그리고 야. 지금 세자 쓰실 때 네. 얘네 집에 놀러 가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놀러 가지 않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은 글씨가 아주 예쁘게 쓸 수 야. 있습니다. 균형감 있게. 진짜 네. 신기하네요. 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씨를 썼는데 네. 선생님 말씀 듣고 다시 보니까 그래, 이게 약간 법칙이나 규칙이 있었구나 하는 걸 좀 새롭게 알게 됩니다. 제가 예, 생각하는 어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균형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딱 지키기만 해도 예. 정말 예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솔직한 제 마음은 선생님 보신다고 해서 제가 진짜 신경 써서 쓴 글이거든요. 네, 신경 쓴 게 보여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못생기게 써가지고 제가 아니 못생긴 것보다는 아주 제각각의 마음이 있으시네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네, 뭐 어디 강론을 하거나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중요시하는 게 핑계 대지 마라.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이 핑계는 죄의 시작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걸 누가 따먹었냐고 물어봤을 때 핑계 대는 것이 죄다라고 늘 가르치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또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늘 솔직해지려고 노력하거든요. 솔직한 사람은 아닌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요. 근데 글씨만 보고 어떻게 아시죠? 그게 보이십니까? 글쎄 말이에요. 제가 네네. 코로나 이전에는 네네네. 제가 이제 만나시는 분들에게 이름을 써드리고 있는데요. 한 1년에 15,000장의 명함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신부님 뵙자마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명함 드렸죠. 제가 받았죠. 네네. 받은 명함 이렇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라 보이실 거예요. 네. 직접 써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글씨만 딱 보시더라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 뭐 삶의 어떤 모습들이 싹 이렇게 스쳐 지나가십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음. 많이 썼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짝 내 팔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안 써드리면서 안 써드리니까 소통하는 느낌이 안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서로 이 글씨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한번 만나 뵙는 분한테 글씨 한번 써보시라고. 그러면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균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죠. 와, 확실한 방법이 있으시네요. 저희가 이제 선생님하고 막 또 이야기하면서 긴장도 풀고 또 작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또 좀 짧게 여쭙고 저희가 또 음악도 좀 듣고 이제 여유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생활에 알게 모르게 캘리그라피 작품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주로 있을까요? 저는 주로 아파트 신문 광고를 많이 했어요. 아. 네. 그리고 최근에는 밝은 미래 출판사에서 나온 네네. 아빠라는 그림책이 있는데 네. 그 아빠 글씨를 썼고 2024년 8월에 개봉한 영화 조선인 여공의 노래도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명동성당 신호등 글판 글씨를 제가 썼어요. 야. 그래서 아마도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이 예. 제 글씨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사실은 선생님 같은 분을 모시기도 좀 어렵고 어떻게 연락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그러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선생님이 어떤 잘 아시고 이런 것도 부탁도 하시고 이런 일도 하시고 하셨네요. 그래도. 네네. 네.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선생님 매력에 지금 푹 빠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특별히 선곡하신 노래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노래 선곡과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유의 너의 의미인데요. 네네. 선곡한 이유는 주일학교 학생회 활동과 교사 활동을 하면서 간직한 추억이 이 노래를 들으면 생각납니다. 아니, 선생님 연배 너의 의미가 아니고 아마 김창완 선생님. 들켰네요. 그래서 네. 김창완의 너의 의미를 고를까 하다가 안 되겠다. 아이유의 너의 의미를 좋습니다. 지금 또 라디오만 살짝 들켰습니다. 네, 라디오만 듣고 계신 분은 선생님 너무 젊으시구나 그럴 뻔했는데요. 제가 그 비밀을 공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듣고 와서 작가님의 작품 이야기, 신앙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강이역에 구슬무쇠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이지의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장을 내리 바람 드는 장을. 슬픔은 강이역에 구슬무쇠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장을 내리 바람 드는 장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네, 선생님의 추천하신 아이유가 부른 너의 의미 듣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창완 씨 걸 준비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라디오다 보니까 아무도 잘 모르시겠다. 라고 했고 또 김창완 씨가 또 직접 또 같이 불러주셔서 어느 정도 그 선생님의 추억도 섞여 있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짝 들킨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신신우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한글날을 맞아 한글 서예가 최루시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9222님께서 문화센터에서 캘리그래피를 배웠는데 처음에는 재밌다가 1년, 2년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덕분에 집에는 넘쳐나는 제 캘리 작품 때문에 가족들은 원치 않아도 봐야만 이거 공감하시나요? 너무 공감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들었는데 선생님 이게 작품들이 많아지시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관하세요, 진짜? 그냥 계속 쌓여지죠. 쭉. 쭉. 자, 8931님께서는 퍼포먼스 작가님이시라니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직접 볼 수 있는 건가 하셨는데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 또 특별히 준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보이는 라디오 또 특별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둘둘하나다섯님 읽어주시죠. 어릴 때 서예학원 가서 벼 위에 먹 깔고 신문지에 한일, 두이, 석삼 지겹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집중력이 높아지기보다는 지루함을 못 참는 성격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작품들을 또 하시려면 이 집중도가 또 네. 반드시 필요하죠. 네. 사실은 어떤 제가 듣기로는 머리나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진득하니 앉아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자, 좀 아쉽네요. 집중 지루함을 못 찾는 성격 좀 아쉽습니다. 자, 계속해서 선생님에 관련된 이제 질문 그리고 또 이야기 계속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린 시절에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붓글씨 학원에 다녔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작가님 언제부터 그 서예? 왜냐면 아까 한글 뭐 이렇게 글을 시작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아마도 서예를 시작하실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어릴 적 아버지께서는 공부 잘하는 어린이보다 글씨 네네. 잘 쓰는 어린이가 되라고 말씀하셔서 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펜글씨부에서 활동을 했고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다가 서예 동아리가 MT를 가는데 40명 내지 50명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아리에 들어가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어서 서예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재미로 시작한 서예셨군요. 네, 하시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괜찮으셨습니까? 네. 4년 내내 놀기만 했습니다. 보통 뭐 그렇게 MT나 이런 것 때문에 가면은 다른 건 뒷전이고 뭐 놀기 바쁘잖아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글씨를 잘 쓰면은 캘리그라피도 잘 할 수 있는 걸까요? 라고 또 많은 분들도 질문하고 계시는데 캘리그라피는 제가 생각할 때 약간 미술적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글씨의 어떤 영역으로도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씨를 잘 쓴다는 것은 화선지 공간 위에 자연스럽게 글씨를 균형감 있게 쓰는 것인데요. 글씨 쓰기에 자신감이 많으신 분들은 캘리그라피에도 흥미를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통 서예를 하다가 자유롭게 글씨를 쓰는 것이 어렵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요? 전통 서예라는데 그 전통 서예를 서예는 하다가 예. 캘리그라피를 하는 것을. 왜냐하면 이제 전통 서예는 어떤 그런 규칙 같은 게 없습니까? 규칙이 있으니까. 더 정확하게 이게 있으니까. 그런데 자유롭게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또 작가님 좀 독특하게 글씨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포먼스, 네. 행위 예술도 하시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한 16년 전부터 네네. 컨택 임프로비제이션이라고 해서 즉흥춤을 제가 공부하게 되었어요. 춤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몸을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네네. 몸의 흐름과 선의 흐름이 맞닿아 있음을 느꼈고 야. 서예 퍼포먼스로 활동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그럴 거 좀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글씨도 이렇게 쓰시고 춤선도 이렇게 한다면 그렇죠. 그게 맞아 떨어졌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내에서도 지금 화제가 많이 되셨지만 해외 활동도 많이 다니신다고 제가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해외에서 작가님 퍼포먼스 그리고 그 퍼포먼스와 한글을 같이 본 그 사람들 반응 좀 어떻습니까? 15년 전부터 서울과 오사카를 오가면서 네네. 한글 서예 강의를 진행했는데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일본 친구들의 반응이 좋아서 혹시 이 내용으로 다른 나라를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배낭을 메고서 여러 나라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는 호치민에 다녀왔는데요. 네네. 그 여행이 제 인생 46번째 여행입니다. 그럼 46개국을 아닙니다. 네네. 46개국은 예, 아니고요. 예. 7개국을 아. 46번 다니며 한글 네. 서예를 알리는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한국문화원과 네네. 주 홍콩 한국문화원, 주 오사카 한국문화원에서 일본 서예가와 한일 교류전 및 강의를 진행했고요. 일본 전국의 루시아의 친구들이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루시아의 친구들. 네, 루시아의 친구들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루시아 선생님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 네네네. 그렇게 해서 네. 우연히 일본 친구들이 한국에 유학 오게 되면은 아. 제가 그 친구들 또 옆에서 좀 봐줘야 될 거 있으면 도와주기도 했던 그 네네. 친구들이 네. 일본 전국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한류 스타가 아닌데 네네네. 하노이 탕농대학과 동도대학에서는 학생들이 환호성으로 반겨주어서 정말 인상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네. 이게 반겨줄 수밖에 없죠. 이런 사진을 보면 이게 어떻게 안 반겨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카리스마가 넘치시는 선생님이 오셨는데. 근데 실제 보시니까 저 느낌이 다르시다며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부드러우시고 네. 말씀하시는 저는 이제 선생님은 글씨를 보시지만 전 네. 사람들 얼굴과 말투와 태도를 보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이 틀렸을지언정 짧은 시간에 그게 확 다가오는 게 있는데 네. 선생님은 그냥 천성적으로 따뜻하신 분이다. 네. 제가 그걸 느꼈어요. 말씀이 너무 자상하시고 하셔가지고. 아이고. 근데 저도 이게 퍼포먼스가 이해가 가는 게 네. 저도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그래서 그냥 맨날 그 인별그램이나 네. 그런 데서 맨날 춤추는 거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세요? 네네네. 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토끼 춤을 한번 또 네. 같이 릴스를. 릴스를 한번 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작가님 작품 중에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알만한 작품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요 정도는 아시지 않을까요? 하는 작품들이 좀 있을까요? 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맞습니다. 좋은 땡땡. 네, 땡땡. 그 첫 번째 버전의 글씨가 제 글씨고요. 네. 그 다음에 복분자 막걸리 땡땡땡 또 그 다음에 서촌 길목과 전주에 있는 카페에서도 제 글씨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행하다가 네네. 우연히 제 글씨를 보게 되면
오래전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에 셀카로 아.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한글을 이렇게 쓰시니까 아마 전통 주라든지 이쪽에서 문의가 좀 많이 네, 오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힘도 있으시니까 네. 왠지 그걸 벌컥벌컥 마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매출에 많은 영향이. 좋습니다. 자, 작가님 작품을 보니까 한글 작품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글씨 작품들이시고 또 오늘이 또 한글 날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다른 서예가 아니고 한글 서예를 하시게 된 이유. 보통 이제 서예를 시작하면 왠지 그 한자를 써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한글을 접하시게 되셨나요? 그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음흠. 하면서 한문 서예를 열심히 썼어요. 네. 그런데 낙관 글씨를 쓸 때면 최는 한자이고 루시아가 한글인 거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작품의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한글 서예를 계속 쓰게 되었습니다. 맞네요. 뭐 처음 한글 음. 서예를 쓰게 된 이유가 평범하지만 자꾸 한글 서예를 쓰다 보니 한글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즐겁게 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한글 이야기하실 때 행복한 그 몸짓과 행복한 얼굴, 눈빛이 계속 보여지는데 자, 그렇다면 사랑에 푹 빠지신 한글의 매력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한글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한글의 네네. 매력은 음. 자음과 모음의 공간 속의 균형입니다. 아까 제가 글씨를 썼을 때 강조하셨던 그 공간, 그렇죠. 균형. 네. 제 작품을 보면 예, 예. 금방 스쳐 지나가는 글씨가 아니라 한글의 자음과 모음 사이를 골목길이라고 생각하며 거닐어 보셨으면 합니다. 네네. 작은 골목길 사이를 걸으며 자음 한번 보고 모음 한번 보면서 음흠. 고즈넉하게 있는 시골 장독대 같은 글씨를 쓰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냥 막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얘기 하나하나 말씀 하나마다 정말 좋은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아까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뭐 질문도 하셨는데 한글의 매력을 직접 보여주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노래를 또 한 곡 듣는 동안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주제 문구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글씨 직접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작가님께서 멋진 작품을 쓰실 동안 노래를 또 한 곡 들어야 되는데요. 자, 어떤 노래를 들려드리면 우리 작품을 활동을 하시는데 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송창식의 우리는입니다. 저는 알고 있는 가수인데요. 네. 이거는 옛날로 옛날 버전으로. 가나다라 마바사를 부르셨던 그 송창식님. 네.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 세계 청년대회 주제 문구인 용기를 함께 낼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네네. 선곡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노래를 듣는 동안에 선생님께 작품 쓰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연인 기나긴 핫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기나긴 겨울 밤에도 춥지 않는 우리는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연인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우리는 연인 네, 송창식의 부른 우리는 듣고 왔는데요. 우리는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보셨나요? 제가 중간에 보여드렸는데요. 자,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작품 저희가 보관하고 싶지만 WID 2027 WID 관계자분께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이 아까 말씀하신 이 글씨와 글씨 사이의 균형감 그리고 이 공간들 이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저만 이게 직접 이거 보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쓰시는 김에 신신우신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흔쾌히 써주셨는데 못 보여드린 이유는 말라야 합니다. 예, 이게 다 마르면은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신신우신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오늘은 한글날을 맞아 캘리그라피로 사랑을 전하는 한글서예가 최루시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912님께서 와 너무 멋진 작품입니다. 이럴 때 대박이란 말을 쓰는 거죠 라고 해주셨고 7644님 모디는 글씨 쓰는 모습을 직관하시나 이거 제가 아까 자랑 드렸죠. 정말로 이건 직접 안 보시면은 이 감동이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 진짜 너무 감동이고요. 0412님께서는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먹냄새를 좋아했었답니다. 작가님께서 글씨 쓰는 모습을 보는데 향기까지 느껴질 정도요 하셨는데 이건 뭐 좀 번외 질문이긴 한데 네. 글씨를 쓰실 때 다 먹으로 쓰시나요? 뭐 펜 같은 것도 잉크도 있고 할 텐데 주로. 다른 것도 쓰기도 해요. 수세미로 쓰기도 하고. 수세미로요? 네. 퍼포먼스 하실 때 아니요. 실제로 수세미로 먹물을 찍어서 쓰기도 합니다. 정말요? 그래서 꼭 붓으로만 쓰지는 않아요. 근데 주로 찍는 거는 먹이 주로 네. 사용되고요. 네. 왜냐면 어렸을 때 되게 이렇게 어렵게 먹을 갈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갈아져 있는 먹이 나와서 너무 좋았거든요. 네. 자, 작품 활동하시면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또는 작품이 아니라 어떤 그런 순간들이 좀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으실까요? 호주 브리즈번에 갔을 때 네네. 우연한 기회에 바닷가에서 드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버려진 나뭇가지를 만나게 되어 바닷가 위에 획을 그었던 첫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로운 그 순간에 첫 획을 그을 수 있다는 그 느낌과 순간을 제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 앞에 두고 한 획을 그으신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다음 너희들 중에 죄 많은 이부터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한 획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수도자 성직자로서. 네. 선생님은 이제 자연, 땅, 이게 태양, 자연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선을 딱 그으신 이유가
너의 죄는 여기까지다. 음.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고 예수로부터 구원받아 이제 죄가 없어졌다. 그 말씀하시는 그 여기까지 같은 거예요. 네. 선생님도 한 획을 그리시면서 느끼셨다니까 되게 갑자기 공감돼가지고 저도 이제 마음속에 얘기가 올라왔는데요. 아무래도 퍼포먼스 작가시다 보니까 관객도 있고 다른 분들과 협업도 하실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관객 또는 내가 이분들과 뭐 협업을 했더니 너무 좀 놀라웠다 하는 그런 기억에 남는 협업 있었을까요? 제 퍼포먼스를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는 분과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분이 계셔서 제 퍼포먼스를 함께 공감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 근데 그분들도 좀 대단하신데 막 퍼포먼스 끝난 다음에 달려와서 잡으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얼마나 감동받으셨으면. 네. 예, 아니 사실은 저는 이 글씨 이렇게 써두신 것만 해도 지금 감동인데 퍼포먼스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뭐 보통 막 엄청나게 아까 여기 큰 붓으로 큰 붓으로 먹물을 딱 찍어서 정말로요? 글씨를 쫙 쓰시는 거예요? 쫙. 아 그러면 직접 그렇게 쫙 쓰셨을 텐데 가장 쓰셨던 성구 네. 중에 성경 성구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있다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 이때는 이 성구는 좀 책상 위에 앉아서 썼네요. 아, 이렇게 긴 큰 붓으로 쓰기는 어렵고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구절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이 말씀 안에서 용기를 갖고 제가 해보고 싶은 일들을 차근차근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부터 어머니 가족 요양을 시작했는데요. 아침에 어머니 집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한글과 숫자 읽기를 알려드리며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따르려고 합니다. 오. 네, 어머니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시면 제가 문장을 쓰면서 작품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네네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가져오셨나요? 네. 오,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그림도 그리시면서 글씨도 쓰시는 거예요? 네. 오. 어머니께서 그림을 그리셨고요. 제가 글씨를 이렇게 썼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게 어머니가 그리신 거예요? 네네. 오. 그래서 아침마다 묵주기도 하는 엄마. 음. 네, 이렇게요. 네. 야, 이거 숫자는 이제 아, 어머니 쓰시고. 네. 숫자는 점심 기도 시간, 저녁 기도 시간, 아침 기도 시간. 오. 그래서 이렇게. 네. 야, 아니 근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가정 간호를 시작하셨다고 해서 네. 그게 좀 쉬운 일은 또 아니잖아요. 아닌데. 예. 왜냐하면 제가 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되냐면 네. 저희는 이제 수도 공동체는 할아버지 사님과 함께 사는데 네. 저희는 이렇게 은퇴라는 표현이 아예 없어요. 돌아갔을 때까지 같이 사는데 네. 요양을 하더라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건지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어머니랑 가끔 부딪힐 때도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마음을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니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또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쓰시거나 이렇게 필사를 하시게 되면은 요즘에 또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나도 한번 글을 좀 써보고 싶다, 글씨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이렇게 좀 써보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성경 필사를 하실 때 언제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필사하는 것도 좋지만 네네. 무리해서 필사하기보다 마음에 다가오는 성경 말씀을 하얀 종이 정 가운데 마음을 다해 쓴 후 그 성경 말씀과 여백을 바라보며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오. 그리고 줄 있는 노트에 필사할 때는 예. 되도록 금 밟지 말고 예. 줄 사이 정중앙에 한자 한자 정성껏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내가 이제 필사를 베껴 쓴다의 개념이 아니고 네, 예수님 하느님 말씀을 정성스럽게 기록한다, 네 맞습니다.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네. 거죠. 아니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지금 수도원 안에서 성경과의 대화, 그러니까 성령과의 대화라는 방식으로 네. 저희가 이제 나눔도 하고 해요. 근데 그 나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한 3분 정도 묵상의 시간을 가져요. 전체가 다. 오, 그때 새롭게 들어오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거를 하얀 종이 가운데다 적어보아라.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
오, 진짜 선생님이랑 자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좀 깊어지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마 작품으로 좀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작품들, 해보고 싶은 작품이 있으십니까? 어머니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어머니 글씨와 제 글씨로 함께 작품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한글 공부 열심히 하셔서 서울 주보와 성가책을 읽으실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야, 정말로. 근데 너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주시고 선생님의 능력이나 선생님이 가지신 영향력에 비해서 되게 제 느낌은 꿈이 정말 소박하신 꿈 같다라고 느껴지는데 그 선생님 좀 크게 느껴지시는 거죠, 이 꿈들이. 네. 네.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저희 할아버지 수사님도 되게 좀 힘든 되게 아픔을 겪고 계시는 수사님들 계셨는데 그 수사님은 저희가 바둑을 늘 두셨어요. 다 기억이 없는데 바둑만 두시는 거예요. 어, 근데 저희가 맨날 짜고 어느 한 수에서 맨날 져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날은 너무 지기만 하니까 우리 형제들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기면 다시는 안 두겠다라고 수사님이 하셔가지고 기억이 남는데 어려움도 있을 텐데 또 이거를 작품으로 잘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군요. 네. 네, 좋습니다. 아, 선생님과 이렇게 해서 벌써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엔 스페셜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글 서예가 최루시아 작가님 모셔서 이야기도 나누고 직접 작품을 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근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저희가 뭐 질문이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선생님의 마음을 글씨로 표현하신다면 어떤 작품과 어떤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와, 갑자기. 네. 아, 제가 이제 우리가 MBTI 성향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아, 선생님의 성향은 어떻고 나는 어떻겠다 이게 잘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네. 그 성향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균형을 찾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문득 선생님께 아, 선생님 지금 마음은 어떤 글씨로 표현할 수 있으세요? 라고 준비되진 않았지만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저는 항상 제가 바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람이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방송하고 있지만은 예. 이렇게 머물다가 또 떠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 그러면 종이에 바람 이렇게 쓰고 싶은 마음으로 네. 있으시군요. 네. 저희는 그 수도자들은 이제 한 발을 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제 어디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라.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한 발은 두 대, 다른 발은 떠날 곳을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선생님과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이 떨릴 줄 알았는데 네네. 신부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셔서 옛날 주일학교 교사 활동할 때 교사회의 함께하는 기분으로 아. 참여했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교사할 때 제가 학생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죠? 지도 신부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헷갈리네요. 예, 많이 헷갈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청취자분들께 선생님의 마음을 담아서 끝으로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면 그 선곡의 이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양의 바람의 노래입니다. 네네. 이 노래가 지금까지의 제 삶과 많이 닮아 있어서 좋아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바람 말씀하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선곡하신 노래 마지막으로 들을 텐데요. 오늘 수요일의 스페셜에는 한글 서예가 최루시아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도 아름다운 한글로 많은 이들과 작품으로 소통하시기를 저 역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양이 부르는 바람의 노래 들으시면서 루시아 작가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목요일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시간이죠. 라디오 해우사 함께 할게요. 방송이 모두 끝났으니 가서 재미를 전합시다. 청취인에 감사드리며 끝곡으로는 소양의 바람의 노래를 들으며 선생님과 함께 안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갈수록